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배달 삼겹살 시켜먹고 입가심으로 콜라 좀 마시려고요. 아, 배부르고 좋다. 사실은 아까 전에 영상을 찍다가 밥을 아직 안 먹은 상태였어가지고 찍는 도중에도 뭔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찍다가 아니 밥부터 먹어야겠다 하고 기분 좋게 콜라 한 잔 들이키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가 1만 명을 돌파했어요. 짝짝짝짝짝. 처음에는 고양이 채널에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따로 채널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안녕! 이런저런 이야기를 올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해 주시는 채널이 됐어요. 자, 어쨌든 중복되는 질문이나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것들 위주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고양이에 대한 질문은 제외를 했어요. 고양이에 대한 더 많은 얘기는 고양이 채널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Q&A에서는 저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도 많았는데 답변이 길어질 것 같은 질문은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럼 Q&A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부터 할까봐요. 저의 이름은 김혜주, 87년생이고요. 우리 남편은 김경수, 86년생입니다. 요지야! 전공은 시각 디자인이고 직업은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입니다. 제 삶의 과정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물론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수많은 질문에 어느 정도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답변이어서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삶의 과정, 어디부터 말해야 할까?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기억이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기억나는 것 중 하나는 공책에다가 제 나름대로의 만화를 연재해서 반 친구들한테 보라고 막 돌린 그런 기억도 있고, 반에서 항상 미화부장을 맡았었어요. 미화부장은 이제 그 교실 뒤에 게시판 있잖아요. 그거를 꾸미는 거를 담당했었던 그런 역할인데, 미화부장을 꼭 했었고, 반에서 뭐 포스터 같은 게 필요하면 색종이나 사인펜, 색연필 이런 걸로 제가 꼭 포스터를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걸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좀 그쪽으로 밀어주시려고 했었고, 또 중학교 때를 떠올려보면 제가 그때 굉장한 G.O.D의 팬이었거든요. 가수 G.O.D 아시죠? 그때 당시에 G.O.D 사진으로 포토샵을 하는 게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포토샵, 디자인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포토샵 카페 이런 것도 되게 인기가 많을 때였는데 거기서 막 직위 활동도 하고 포토샵 강의도 만들어서 올리고 그랬어요. 고작 중학생이. 그러고 고등학교는 제가 타지로 진학을 했어요. 당시에는 거제도에 살고 있었는데 나름 교육의 도시인 진주로, 진주 여자고등학교라는 곳으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때도 공부보다는 포토샵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포토샵 축전 만들고 강의 만들고, 나중에는 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어요. 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싸이월드가 한창 유행일 때여가지고 학교에서 찍은 사진들, 재밌는 이야기들 이런 거를 제 싸이에 열심히 올리기 시작했는데, 나름 우리 학교에서는 굉장히 제 싸이가 유명했어요. 뭐 선생님들 사진 퍼가고 친구들 사진 퍼가고 이러느라 그래도 그때 당시에 투데이가 한 100명 이상은 나왔었으니까 나름 동네의 인기 미니홈피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만큼 저는 뭔가 사진을 찍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글을 쓰고 이런 거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죠. 콘텐츠 만드는 걸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콘텐츠니 뭐니 이런 단어는 몰랐으니까 나는 그냥 이런 게 너무 재밌어 생각을 했었지만, 돌이켜보면 콘텐츠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만드는 거에 있어서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던 사진 보정, 포토샵 이런 재능을 갖고 있으면 어떤 직업을 해야 되나 알아보니까 뭐 웹디자이너나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면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는 그쪽으로 진로를 결정했고, 고등학교 때도 큰 걱정이 없었어요. 내 진로는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또 부작용이 있었죠. 나는 어차피 디자인 할 건데
국영수 공부해서 뭐해 이런 생각에 정말 참 공부를 소홀히 했었죠. 마음만 조급했던 것 같아요. 나는 빨리 디자인, 포토샵 이런 거 배우고 싶은데 디자인 학원 가고 싶은데 아빠는 보내주지도 않고 그래도 대학교는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어찌어찌 공부는 해야겠고 그렇게 뭐 딴짓도 적당히 하면서 공부는 또 잔소리 안 들을 만큼 해가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교 가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졸업을 하고 바로 디자이너로 취직을 했어요. 회사에서 2년 정도 일하다가 당시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면서 기술력이라는 달력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제 남자친구한테 선물한 적이 있어요. 입대일부터 저녁일까지 한 2년 정도를 달력 하나로 만들어 놓은 뭐 나름의 커플 맞춤 달력이라 할 수 있죠. 이걸 만들어서 어떤 카페에 또 올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느냐, 만들어 팔아도 좋겠다 했던 게 계기가 돼서 기술력 쇼핑몰이라는 거를 열었었어요. 꽤 장사가 잘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다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2017년까지 회사를 쭉 다니다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되면서 시간적인 여유도 좀 생기고 해서 평소에 관심 있던 유튜브를 또 같이 시작하게 됐죠. 그게 제 지금의 직업이고 지금까지 밟아온 나름의 제 행적입니다. 좌우명이나 마음에 새기는 말이 있나요? 아주 거창한 좌우명 같은 건 없지만 좀 힘든 순간에 떠올리는 말은 있어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리고 저의 취향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추천할 만한 영화는 다음에 영상으로 찍기로 하고 어떤 영화 좋아하는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감독은 크리스토퍼 놀란이고요. 판타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우주물을 다룬 SF 영화도 좋아하고 그거 아니면 영상미가 굉장히 뛰어난 영화를 좋아해요. 전화가 와. 여보세요? 아니 지금은 집인데 9시인가 퇴근했다. 휴게소 매점에 들어왔으면 핸드폰을 두 캔만 먹고 이거 맞지요? 컴퓨터 놔두고 아 진짜? 삐집에서 휴게소 그 아가씨가 맞아 이끌자로 보는 것 같아. 마침 아빠한테 전화가 왔었네요. 어디 휴게소를 갔는데 아빠를 알아봤대요. 어쩌면 좋아? 부끄러워서 죽을 뻔했대. 좋아하는 영화 취향 여기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음악은 주로 재즈 음악 좋아해요. 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디자인 일을 하다 보면 귀가 심심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 같은 거를 즐겨 듣다 보니까 재즈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거의 재즈만 듣고 있어요. 좋아하는 책은 주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나 역시나 판타지 소설, 그리고 재밌는 소설이라면 어떤 거든. 그리고 제가 차를 되게 즐겨 마시는데 좋아하는 차도 물어봐 주셨어요. 주로 오설록에서 나오는 블렌딩 티 좋아하고 국화차도 좋아하고 최근에는 히비스커스 차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좋아하는 브랜드도 물어봐 주셨고 저는 그냥 옷도 물건도 심플한 걸 좋아해서 유니클로 되게 자주 이용하고 무인양품 뭐 아이띵소 이런 브랜드 좋아하고 최근에는 니코핸드라는 브랜드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도 자주 사고 있어요. 그렇지만 브랜드나 뭐 이런 걸 잘 따지지는 않아서 뭐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요. 그리고 서울 상경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힘들진 않았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취직을 해서 올라왔어요. 낯설긴 했지만 전혀 무섭지는 않았어요. 당시에 이제 신림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냥 완전 프리한 동네 사람 복장으로 그 서울 한복판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신기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같이 서울 상경했던 친구랑 맨날 서울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하철역 하나하나 깨는 그 재미로 지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독립적인 성격이라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혼자서 편안하게 있다는 그 사실도 너무 좋았고 내 삶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간다는 재미로 서울 생활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성실함의 비결이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절대 성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하다 때려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제 하루를 들여다보면 그냥 누워서 허송세월 보내는 경우도 많고 아빠한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게을러 터졌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절대 성실하지 않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좋아하는 일 앞에서는 추진력이 강하고 성격이 급해지거든요.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날 당장 시작해야 되고, 그게 너무 재밌으면 화장실도 안 갈 정도로 몰입해서 해버리고, 또 다음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다른 거 안 보고 그것만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콘텐츠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좋아하는 일을 단순히 재밌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께는 좀 성실한 모습으로 비춰졌겠죠? 하지만 저는 꽤 게으르고 의지도 좀 약한 타입이에요. 삶의 목표,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저도 그냥 뭐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릴 때는 구체적인 목표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취직을 한다던가,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한다던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어쨌든 어린 혜주한테 가장 큰 목표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픽 디자이너로 몇 년간 일을 하다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목표를 이뤘네. 더 이상의 목표는 없는 걸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이미 목표를 이뤘고 더 이상의 목표가 없긴 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꿈이라는 거는 꼭 없어도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결론적으로 저는 뭐 뚜렷한 목표가 있진 않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금 제가 가장 충실해야 하는 일에 충실하면서 건강한 사고와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아까 전에 촬영 중에 배터리가 다 됐다고 카메라가 꺼졌어요. 배터리 충전해놓고 화장도 지우고 옷도 편한 걸로 갈아입고 다시 앉았으면 이어서 계속 찍겠습니다. 또 가장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저랑 남편의 이야기죠. 연애, 결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셨어요. 저희는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 기념일을 2번 맞이했고 올해가 3년 차인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났으며 어떨 때 설레며 프로포즈는 어떻게 했나요? 이런 로맨틱한 이야기를 기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희의 연애는 딱히 로맨틱하진 않았어요. 대신 그냥 아주 편안했고 아주 안정적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양한 연애 경험을 좀 해본 것 같아요. 뭐 짧은 연애, 긴 연애, 내가 더 많이 좋아하는 연애, 상대가 더 많이 좋아하는 연애, 밀당만 하다 끝난 경우 등등. 남편을 만나기 바로 직전의 연애는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연애였어요. 연애 기간은 정말 짧았는데 연락을 기다리는 그 순간도 참 힘들었었고, 어떠어떠한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고 헤어짐을 통보받았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되게 짧은 연애였음에도 불구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의 연애들을 떠올려보면 저는 굉장히 연애할 때 이기적이었고 남자친구한테 바라는 것도 많았고 상대가 고치길 바라면서 나는 고치지 않는, 어찌 보면 남자친구를 존중하지 않는 연애를 해왔었어요. 또 그런 과정에서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고 제 인성의 밑바닥을 보는 그런 과정이었달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연애를 많이 해보면서 김경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과는 밀당도 없었고 둘이 어떤 썸씽의 관계에 있었을 때도 서로에게 솔직했고 매일매일 만나면서 점점 더 편안해졌고 아주 평탄하게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어디 데이트 가고 캠핑 가고 이런 것들이 마냥 즐겁고 재밌었던 그런 기억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연애를 하면서 또 제 이전의 연애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연애할 때 싸우고 긴장하고 상대가 먼저 해주길 기다리는 연애를 해왔었는데 이번 연애는 왜 그렇지 않지? 왜 이렇게 순탄하고 그저 즐겁기만 한 걸까? 그런 의문을 품었었죠. 그러면서 그간의 연애가 뭐가 그렇게 문제였는지도 좀 반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혹시라도 잘 보이지 않으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감정들이 어찌 보면 굉장한 감정 소모처럼 느껴졌고 하나의 스트레스라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은 연애를 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연애를 할 때는 꼭 뭔가 서로 맞춰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싸워가면서 화해도 해가면서 이런 게 꼭 필요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연애할 때 느끼는 그런 사랑을 넘어서는 완전한 신뢰가 바탕이 된 그런 감정이라면 결혼도 꽤 괜찮은 일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렘, 두근거림, 그런 로맨틱한 감정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감정들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게 됐죠. 저희는 정말 싸운 적이 없거든요. 좋아하는 것도 잘 맞았고 싫어하는 것도 잘 맞았고 가고 싶은 곳도 잘 맞았고 보고 싶은 영화도 잘 맞았고 정말 싸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살면 평생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해도 괜찮겠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서로서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밀당과 두근거림이 나는 이제 귀찮고 번거롭고 싫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오빠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동의를 했었고 우리처럼 지금처럼 살아가는 거라면 결혼해도 나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서로서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둘이 결혼까지는 생각이 없었다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뭐 언제부터 같이 살아볼까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어 막 이런 생각이 번뜩 든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남자친구와 정말 많이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둘이 참 잘 맞았지만 결혼이라는 건 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서로의 가족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봤었죠. 서로의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또 형제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 가족들과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눴었고 결론적으로 남편의 가족은 개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혼했을 때 그래도 우리 둘의 삶을 꽤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렇게 우선은 우리가 같이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1년 정도 동거를 하고 동거를 하면서도 둘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걸 보고 그럼 우리 이렇게 잘 살아보자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세 계획도 참 많이들 물어봐 주셨죠? 물론 누군가에겐 신뢰가 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궁금한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가끔 저도 다른 분들 이세 계획 궁금할 때도 있거든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세 계획이 없어요. 저희는 딩크족으로 살아가자고 합의를 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댁과 친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 맞습니다. 저는 비교적 시댁과 친정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죠. 근데 이건 딱히 허락을 구하고 이해를 받고 뭐 그랬던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 부모님과 남편의 부모님은 감사하게도 저희의 의견을 정말 잘 존중해주세요. 명절 때도 다짜고짜 우리는 가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기보단 집까지 가는데 항상 차가 막히고 가는데 힘든데 그 전주에 왔다 가고 명절 연휴 때는 좀 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쭤봤더니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나을 것 같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렴 하셔가지고 명절 때 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일이 있는 거고 제가 뭐 노력한 거는 사실 없어요. 그냥 저희의 의견을 잘 존중해 주시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너희들 알아서 하렴 이런 스타일이셔가지고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아빠한테 항상 주입시키는 게 있어요. 김서방은 남이다.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끼리 잘 살고 김서방은 김서방네 가족끼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김서방은 그냥 남이라 생각하고 나 혼자 거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빠도 사위 좀 불편하지 않느냐 어색하지 않느냐 나 혼자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낼 테니까 아빠 별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게 주입을 잘 시켜놨고 아빠도 더 이상 제가 혼자 거제를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남편도 본인 집에 갈 때 그냥 편하게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두 분의 공통적인 취미생활은 뭔가요? 저희가 같이 즐기는 취미를 생각해봤는데 하나는 걷기. 저희는 걷기 운동만큼 쉽고 편한 운동은 없다고 생각해서 거의 밤마다 최소 30분, 길면 1시간 정도 걷다 오고 걸으면서 또 매일매일 수다를 떨고 있죠. 그리고 게임도 같이 하는 게 은근히 많아요. 서로 게임하는 걸 구경하면서 같이 즐긴다든지 아니면 각자의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요즘 이제 피아노에 좀 빠져 있잖아요. 이거를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도 굉장히 재밌게 들어주고 남편의 취미 이야기, 뭐 일 이야기 이런 것도 듣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고
여하튼 저희는 정말 매일매일 수다를 한도 끝도 없이 떤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요. 저희 둘은 이미 핑크색 감정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핑크색보다 조금 더 뭐랄까 따뜻한 베이지색 하트 같은 감정이 오래오래 가고 있는 느낌인데 서로가 둘에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친구거든요. 자, 이번에는 여행에 대한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죠. 제 영상에서 여행 영상이 많다 보니까 여행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좋았던 여행지 베스트 3개를 한번 꼽아달라고 하셨어요. 순위를 매길 순 없지만 꼭 3개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몽골이랑 아이슬란드랑 뉴욕을 꼽고 싶어요. 몽골이 정말 새롭고 신기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정말 믿을 수가 없었고 여러모로 신선한 경험을 안겨준 곳이었어요. 아이슬란드는 이제 저희가 결혼 전에 이제 데이트하다가 본 영화 월터의 현실은 상상이 된다. 아니야.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둘이 얘기를 했었던 게 신혼여행 짓는 아이슬란드로 가자. 아이슬란드도 진짜 잊지 못할 경험을 안겨준 곳이라서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미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미드를 보면서 뉴욕이라는 장소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였고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간 곳이었는데 뭐 상상보다 실물이 별로다 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곳만의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어딜 가나 세련된 그런 모습도 좋았고 뉴욕은 정말 너무 좋아서 2번이나 갔던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여행 정보는 주로 어떻게 찾으시나요? 그쵸, 네이버나 인스타 이런 데는 워낙 광고성 글이 많다 보니까 정보들도 뭐 다 거기서 거기고 그렇잖아요. 저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가서 구글 맵을 켜요. 그래서 현재 위치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뭐 맛집이나 카페, 옷가게 이런 정보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평점을 보고 즉석에서 고릅니다. 이게 한 4점 이상 정도 됐을 때는 거의 실패한 적이 없어요. 3점 이하의 장소에 갔을 때는 실제로 실망을 많이 했었고 구글 맵에서 평점 4점 이상쯤 되는 곳이면 거의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여행 앱 같은 것들 뭐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거 그런 앱에서 후기나 평점 보고 찾아가기도 하고요. 여행 스타일이 달라서 다툰 적 있나요?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는 여행 스타일도 참 잘 맞아요. 근데 체력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여행 중에 체력이 빨리 닳는 스타일이고 남편은 그렇지 않은데 그럴 때는 저는 숙소 들어가서 쉬고요. 남편은 혼자서 여행을 즐깁니다. 하루 정도는 개인 플레이를 한 적도 있었어요. 여행 갔다고 무조건 같이 다닐 필요는 없는 거니까. 또 여행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또 새로운 기쁨이 있거든요. 아이브로우 새로 장만하실 생각 없나요? 제가 한 7년 정도 된 아이브로우 쓰고 있다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3일 전에 제가 눈썹 반영구를 하고 왔거든요. 그 아이브로우는 진작 버렸습니다. 여러분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블로그 하실 때부터 포트폴리오를 봐왔는데 영감은 어디서 얻고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뭔가요?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정말 잘하는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많이 보고 뭐 비헨즈나 핀터레스트 같은 데 가면은 뛰어난 작업물들 내가 함부로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작업물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보면서 내 디자인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그리고 디자인에서는 물론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드. 어떤 결과물의 완성도가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드일 것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디테일을 저는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이자 기본인 그리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카톡 없는 삶 아직도 실행 중이신가요? 제가 예전에 제 블로그에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죠. 3년째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카카오톡에서 밀려오는 많은 피로감 때문에 과감하게 카톡을 지우고 이제는 거의 4년째네요. 4년째 카톡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매주님 사투리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편이랑 있을 때도 사투리 쓰시나요? 네, 저는 영상 앞이 아니면 모두 사투리예요. 남편이 뿐만이 아니고 그냥 뭐 미팅을 가든 어딜 가든 서울말은 영상 앞에서만 씁니다. 아이고, 이렇게 Q&A 영상을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으려나 모르겠어요. 애정을 갖고 질문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